사병에서 장군까지, 더 나아가 한 나라의 군권 2인자까지 올라간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손찬희 형은 위헌에 대해 특히 자오곡계책을 중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헌은 자가 문장의 의양군 출신으로 유비의 직속 사병이었습니다. 유비가 조조를 물리치고 한중왕에 오른 뒤 한중이라는 전략적 상징적 요충지에 태수를 두고 장비 본인을 포함한 모두가 한중 태수는 장비가 될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위헌을 임명한 일화는 유명하죠. 이렇듯 위헌의 뒷배는 유비였습니다. 그렇다고 유비 사후 끈떨어진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건 아니었죠. 오히려 유비 사후에도 군공을 세우고 출세를 하는데 유선 때 도정우를 거쳐 남정우에 봉해집니다. 당시 제후체계에는 현우, 향우, 정우가 있는데 이는 고을의 단위를 토대로 나눈 것으로 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향, 마지막이 정입니다. 남정우라 하면 정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남정은 한중 근방의 현 이름입니다. 남정현인 것이죠. 즉 위헌은 현우에 봉해진 것이고 장비가 서양우, 제갈량이 무양우, 즉 향우에 그쳤다면 위헌은 자기만큼은 그들보다 높았던 것입니다. 위헌은 양계에서 비유와 각해를 거의 전멸에 가깝게 패퇴시키는데 이 공으로 남정우에 봉해지면서 병권에 있어서도 촉장수들 그 누구도 오르지 못한 정서대 장군에 올라 가절을 받습니다. 가절은 황제를 대신해서 2천석 이하의 관리를 임의로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인데 촉에서는 오직 제갈량, 관우, 장비, 이염, 위염만이 받았던 권한이었죠. 이미 제갈량 밑에 승상부 사마였던 데다 정서대장군까지 올랐으니 당시 군권 2인자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위헌의 배경과 직급을 고려했을 때 제갈량 사후 양이 따위의 지위를 받고 퇴각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 버럭한 게 10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위헌을 두고 얘기할 때 자오곡계책을 빼놓을 수 없죠. 시기상으로는 1차 북벌 때의 것인데 한신의 고사를 따라 촉 본대와 별도로 위헌 자신이 1만의 병력과 자오곡을 넘어 열흘 만에 장안을 습격한다면 하우무가 도망갈 것이고 후방의 병력이 당도할 때까지 20여일이 걸릴 것이니 장안성의 군량을 수습해서 제갈량의 본대를 동간에서 맞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동간에서 만나 그리고 한신의 고사를 따라 일단 사기의 고조봉기에 따르면 사실 한신은 자오곡으로 진군하진 않았습니다. 구도, 즉 진창도에 가까운 길로 진군했는데 아마 별동대를 운용하여 적을 기습한다는 부분만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사 위헌전에 배송지가 위략을 인용한 주석을 참고하여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듣자 하니 하우무는 젊고 조조의 사위, 즉 낙하산이란 얘기죠. 겁쟁이에다 지모가 없다. 정의 5천과 진일 식량 5천석, 위헌전에는 군사 1만이나 되어 있는데 전투부대 5천에 보급부대 5천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포중을 뚫고 진령산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 뒤 자곡을 넘어 북쪽으로 간다면 열흘 안에 장안에 당도할 것이고 하우무는 도망갈 것이다. 식량 저장 창고와 백성의 공무를 약탈해서 연명을 하면 동쪽에서 병사를 수습하여 오는데 20여일이 걸릴 것이니 승산이 있다. 여기서부터는 손찬희 형의 해석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흥미롭게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하오무가 과연 도망을 갈 것이냐. 위나라는 삼국 중 법제와 군령이 가장 엄격한 나라였습니다. 삼소제기에 따르면 장특이 제갈각을 거짓 항복으로 속일 때 위나라 군법에 100일이 지나 구원군이 오지 않으면 집안이 연좌되지 않으니 100일 채우고 항복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100일 안에 항복하거나 성을 버리면 집안이 연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우무가 아무리 조조의 사이로 낙하산이라 하지만 안서장군 직급에 잘 갖춰진 장안성을 우주방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는 이미 제갈량이 출사표를 내고 거창하게 출정식까지 한 공식적인 전시 상황입니다. 여타 이벤트 없이 비밀리에 병사들을 경무장시켜서 급습을 하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갈량의 한중 주둔과 출정이 이미 알려졌을 상황에서 아무리 진령산맥이 높고 험하다 한들 일전에 한신의 고사도 있고 방비를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량 문제입니다. 앞선 하우연 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청야 전술이라 해서 퇴각 시 군량과 병장기를 불태우는 것은 병법의 기본입니다. 장안성이라는 잘 갖춰진 성을 토대로 퇴각을 하더라도 군량을 불태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100번 양보해서 이러한 도박이 모두 적중하여 작전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진과 장합이 버티고 있는 전선을 제갈량의 본대가 20여일 만에 돌파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제갈량이 20일 만에 야곡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장안은 다시 털리고 별동대의 병력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양측 병력에 대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치통감에서는 장합의 별동대가 5만으로 기술되어 있고 한진춘추의 짤막한 내용을 참고하면 촉의 본대는 조진의 본대와 장합의 별동대를 합친 것보다 조금 많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추되는데 당시 1차 북벌에서 조은이 조진의 발을 묶어 놓을 때 장합의 별동대를 파견한 것만 봐도 장안성에 급보가 왔을 때
장압의 일부 병력을 장안성에 파견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에 가까운 상용성에는 간제비 맹달, 완에는 강행군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사마이가 주둔 중입니다. 위원의 좌우국 계책은 기밀성과 신속성에 의문이 들고 그 이후 버티기 작전도 많은 운이 따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이릉대전에서 물자와 병력이 거덜난 나라를 어찌어찌 재정비해서 다시 군비를 모으고 전쟁을 일으킨 제갈량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죠. 또한 제갈량은 총사령관이고 목적은 전쟁의 승리입니다. 다만 위원은 장군으로서 전투, 그것도 자신이 지휘한 전투의 군공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위원은 실제로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포스트 제갈량 시대를 대비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진수 역시 위원을 제갈량 사후 위원의 행위가 여론이 자신이 제갈량을 대신해야 한다고 바랬을 뿐 촉의 배반의 뜻이 있지 않았다라고 평했죠. 실제로 위원은 이 좌우국 계책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군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목숨을 잃게 되죠. 정사위원전에 따르면 위원은 사졸양성에 재능이 있었고 제갈량을 겁쟁이라 얕잡아 보았습니다. 위원이 한중태수에 임명되고 거기서 주둔한 세월이 무려 10년입니다. 제갈량이 몇 차례 북벌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분명 요충지 한중에서 병력을 양성하고 전쟁 준비를 한 위원의 공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만 성격이 오만한 위원에게 제갈량은 그저 자기 구역에 가끔 와서는 전쟁해야 되니 감나라 배나라 하는 본사 부회장 정도로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사서에는 두 인물의 불화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제갈량이 죽음을 앞두고 위원에게는 적의 추격만 맡게 하고 철수작전에 관해서는 양이, 비, 강유 등에게만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볼 때 제갈량도 위원의 재능은 높게 샀으나 신뢰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위원은 이 철수 작전을 알게 됐을 때 제갈량 사후 자신이 군권의 1인자라는 자만에 빠져 정적 양의를 제거하고 북벌을 계속 감행하고자 아군의 테러를 불지르는 패착을 저질렀고 대의를 잃어 싸우지도 못하고 패퇴하여 마대에게 목이 달아납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담긴 위원이 비에게 한 말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니들은 시신을 싣고 장례나 치르러 가고 나는 계속 적을 공격할 거다. 사람 하나 죽었다고 어떻게 그 중요한 북벌을 그만두나. 그리고 내가 누군데 양이 따위의 지휘를 받고 후방이나 경계해야 되겠나. 지금까지 위원편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서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